금일 CNBC 메인을 보면은 다우가 400포인트 이상 뛰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나스닥은 하락했어요. 이 나스닥 하락의 이유는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5개, 그중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도 크게 못 올랐기 때문에 0.15% 지금 상승 중인데, 아마존까지 시가총액 대형주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지금 약보합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지수나 S&P는 그에 비해서 1%가 넘는 상승을 하고 있죠. 금일은 미국 대선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일인데 결국에는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일은 시장은 관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관망을 하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계속 계산을 하겠죠. 그동안에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잖아요. 전 신고가를 뚫고 버블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미국 전체 주식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나스닥을 이끈 장본인이다라고 해가지고 바이든은 좀 틀릴 것이다 라는 것들, 국내에서 바이든에 대한 수혜주가 원달러 환율이에요. 즉 원화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바이든 수혜주는 원화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수출주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수출주라는 것은 IT 반도체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IT 반도체에 대한 상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1170원, 80원 하던 게 무너지면서 1130원대, 지금 1130원 지지저항 공방이라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효과에 의해서 신흥국의 통화 강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렇게 5개 종목이 지금 나스닥을 이끈 장본인이었어요. 그 중에 구글만 지금 견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이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상당하죠. S&P나 다우지수를 상승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인데 바로 기술주, 이 빅5 기술주가 지금 못 오르기 때문에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다. 하락의 폭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또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다. 금일은 이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 환경 컨센서스로 따지면 컨센서스 상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표로 만드는 부분인데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컨센서스 상해 종목군들이에요. 일부 종목, 턴어라운드 종목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컨센서스 상해 종목이다. 여기 보면은 분기 실적,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요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표로 만드는 거죠. 유료로 가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주가 시총 이런 거는 DD라 그래가지고 증권사 DD로 직접 실시간으로 받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정보로 다 받고, PR은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가지고 분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번 분기만을 대상으로 해서, 즉 3분기 실적만을 대상으로 해서 곱하기 4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1, 2분기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에 대한 지금 현재 PR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주일, 2주일을 보다 보면 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종합주가지수에서 7%, 8%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베팅을 할 만한가,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베팅하는 것, 나라면 어떤 것을 베팅하겠다라는 것을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 워낙 요즘에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년 동기나 직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고성장 속에 있다라고 해서 그런 종목군들은 시장이 좋거나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간다라고 하면 팍팍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면 주가는 아마도 전년 동기가 더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매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군들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저는 트레이딩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배제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당한 매물이 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아프리카 TV가 유튜브 플랫폼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PR로 봤을 때 6.47뿐이 안 돼요. 컨센서스를 상위를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종근당, 효성, 그다음에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HDC, 아이컨트롤, 풍산, 효성, TNC, 큐렉소, 에코마케팅, SK엔터카, 파트론, 녹십자 MS,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DKT 이런 종목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분기 적자에서 이번 분기도 적자예요. 적자 종목들이 있는데 이 적자 종목들은 조심해서 봐야 되죠. 호텔신라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는 맞아요. 이게 영업 적자라는 것은 자본을 지금 까먹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내지는 바이든에 의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180도 정책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대중국 수혜주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제재가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들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영업 적자임에도 여기서 제외시키지 않은 이유들이고요. 이게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러한 종목군들은 전부 바이든,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수혜주,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 철강, 굴뚝주들, 그러한 것과 내수주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올 수 있는 면세점, 이러한 것들, 현대백화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호텔신라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유심히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선 하나 정도에 걸러져 있다, 테마라든지 이런 게 훨씬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PER을 보고서 이 안에서도 평가를 해야지, 보시면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거의 지금 133배 PER로, 상식적이진 않죠. 그러한 것이 있고, 거의 대다수 종목군들이 PER 10 이하 수준이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장중에 오른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라는 말씀.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이 만약에 폭락한다라고 할 때는 이 종목 자체도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폭락의 속도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 대림산업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런데 대림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삼성물산은 어닝 쇼크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삼성물산은 이건희 회장 사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또 수혜주기 때문에 그게 한번 슈팅이 또 걸리고 거기서 매물 소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어닝 서프라이즈고, 여기에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죠.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DGB 금융지주, 그 다음에 이노션 같은 경우는 광고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내수주고, 그 다음 두산밥캣,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국내 환율과 또 관련이 좀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내수주고, S&T 모티브 내수라고 볼 수 있고요. 종군당은 제약, 바이오 쪽인데 국내에서도 많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게 파트론이나 이런 거 몇 개 종목 빼고는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환율 하락의 수혜주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못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도 눈여겨볼 수 있다. 제가 이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실적과 매출이 향상되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제로섬 게임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간의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 종목군들이 고평가되었나 저평가되었나를 보고 저평가되었을 때 이런 종목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정보 좋으면은 너 혼자 보지 왜 오픈을 하냐. 오픈해도 상관없어요. 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분들 모두 다 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또 귀찮아하는 것도 있지만 40대, 50대, 60대, 또 70대 분들 기업을 보면서 지금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하고 싶은데 막상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은 많은 돈을 또 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는 정보들,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면은 기관 트레이더나 외국인 트레이더도 봐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익을 냈죠. 보시면 실적이 나오고 2, 3주 사이에 많이 오른 거는 뭐 30%, 호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차 테마로 편입도 되어 가지고요. 저는 이거를 15% 정도의 이익 실현을 했는데 거기서 한 40% 정도가 더 올랐죠. 그런 것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좋은 종목들이었어요. 에코 마케팅도 3만원대까지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대비해가지고 뽑았던 종목군들이었는데 거의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저평가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그때 당시에는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기관 외국인의 베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지수가 고점을 찍고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틀려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이 그동안에 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뭐 이슈가 3억 이상 대주주 이슈다. 아마도 전일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2023년까지 10억 이상으로 대주주는 거의 굳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지지를 받는 선에서 전일 좀 급등을 했는데,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베팅이 또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요. 컨센서스를 만든다라는 거는 기관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안정적이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바이든 후보에 의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금일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집는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에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나올 수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보는가, 헤지펀드들의 그 포지션들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금일은 아마 장중 내내 소강 상태,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투표가 금일 끝나고 내일장이 위아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건 4년 전에 그랬었거든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